예, 반갑습니다. 촉촉박사 사주 권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천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천간은 전체 10글자가 있죠. 천간은 10개, 지지는 12글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천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일단은 그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이렇게 해서 이제 10개가 있는데, 일단 음과 양으로다가 이제 갈라보면은, 요 무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양에 들어가요, 양. 양의, 발산. 그 다음에 여기는 음의, 수용. 일단 크게 이렇게 나눠보시고, 그래서, 갑에서, 운동이 시작을 하는데, 쭉 양운동이 여기까지 쭉 올라가죠. 물론 이 안에서도 뭐,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쭉 상승 곡선을 타다가, 드디어 이제 기토에서부터 이제 쭉 기까지 이렇게 해서 음운동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때도 이렇게 천천히 이러면서 이제, 이게 계절이에요, 계절. 천간도 이제,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듯이,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별과 별의 각도에 의해서 생겨나는 어떤 그걸 갖다가 옛사람들이 이게 이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봄, 여름, 그다음에 가을, 겨울. 여기에 이제 그 환절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계절은 아날로그적으로다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점점 봄이 되면서 온도차가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극점에 올라갔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차가운 기온으로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가 오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 원소, 물질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어떤 그 기운으로다 보세요. 기운. 그러니까 이 5개의 별이 이 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가 이제 뭐 거닐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거닐다. 그래서 5개의 별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움직인다, 거닐다. 그래서 어떤 그 기운을 갖다 말하는 거지, 그냥 어떤 고정된 어떤 원소다, 물질이다, 뭐 이제 여기에 국한해서 보시면은, 사주풀이 해 나가는데, 어떤 오류 같은 거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천간 지지는 전부, 기운이다. 운동성 이렇게 보시면 돼. 모든 오행은 각각의 고유의 운동성을 가지는구나. 목은 목으로서의 운동성. 앞으로 양이니까. 양이면서 위로 쭉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운동성. 또 화는 점점 이렇게 벌어지는 그 운동성. 또, 경신으로다가 내려오면 이제 밖에 양기를 갖다가 자꾸 거두어들이는 그런 음의 운동성을 이제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구나. 그래서 맨 마지막 임계에 이르면, 그런 기운들을 전부 다 한 군데다 쓸어 담는 기운이구나.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고, 천간을 갖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천간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지지에 비해서 천간은 정신적인 부분이 많아요.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 분석할 때 이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주로 이제 정신. 그러니까 어떤 나의 의지 같은 거예요. 나의 의지. 또 나의 경향. 내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천간은. 방향성, 뭐 이런 것도 되죠.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는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나의 의지는 이런데 이 지지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꼭 맞지가 않는 거예요. 천간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지라고 하는 녀석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 같은 거, 현상, 상황, 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하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주 분석해 나갈 때 지지의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천간은 다만 어떤 천간에 이제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그리고 이해득실 관계를 많이 따질 때
지지는, 이로다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익, 뭐 이런 거. 자, 이렇게 보시고, 천간 10글자 중에서 이제 그 갑하고 을. 이 갑은 맨 처음에, 새싹 같은 기운이죠. 이렇게 땅에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씨앗이 있는데, 씨앗이 이렇게 그 땅속에서 꽉 이 음기로다가 이렇게 꽉 차 있었잖아요. 음으로다가 꽉 차 있던 녀석이, 봄이 되면은, 우리가 2월 한 그 3일, 4일경이 이제 그 입춘인데, 그때 되면 이제 싹이 드디어 이제, 톡 하고 이렇게 위로 튀어 올라갑니다. 이게 갑의 운동성이에요. 갑은 이런 운동을 한다. 앞으로 쭉 뻗어 올라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 갑목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에 있다가 처음 나오는, 소년을 생각하면 돼요. 소년기. 그래서 어린아이들 되게 천진난만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주가 갑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천진난만해요. 그리고 이제 그 갑하고 을하고는 이제 갑은 좀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가는데 이 상태에서 쭉 올라가는 기운이 더 이상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이게 그 기운이 조금 이제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는 게 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을의 단계. 어쨌든 방향성은 위로 올라가는 그런 기운이 있는 거죠. 갑하고 을은 한 가지 방향성을. 그래서 을에 가서는 그래서 우리가 한 3월쯤 그 한번 들에 가면은 새싹이 파릇파릇한 게 이게 을이에요. 참 신기하죠. 자연현상이라는 게 대자연은 참 그 무엇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목입니다. 목. 그래서 옛 어른들이 나무가 그 싹을 틔워서 커 올라가는 모양 또는 이 들풀이 번지는 모양 뭐 이런 걸 갖다가 문자와 코드화 시켜서 요거를 갑이라고 하자. 요거를 을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문자 계절이 아날로그로 흐르는 거를 코드화 시킨 거예요. 디지털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매달은 갑이라고 하자. 매달은 뭐 을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10단계 정도로 나누니까 충분히 봄, 여름, 가을이 설명이 되더라.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 소년기의 그 목의 성향을 가진 그 사람들은 특친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호기심이 많은 데다가 그냥 뭔가 시작을 자꾸 하는 거예요. 시작을 막 벌렸는데 마무리는 잘 안 돼. 뭐 어린아이들 뭔가 흥미를 느껴서 뭐 이렇게 하다가 또 금방 또 흥미를 잃어버리고 또 뭐 중도에 이렇게 포기하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하시지 말고 계속 칭찬해주고 중간에 포기해더라도 한번 해봐 그러고서 밀어줘야 된다고. 그래야 그 자라나는 그 어린아이의 그 새싹 기를 죽이지 않는 거고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갑목 같은 경우에는 쭉 뻗어 이게 사목이잖아요. 그 거목 같은 거잖아. 근데 이게 어떤 그 큰 타격을 입어서 딱 꺾이잖아요. 그럼 자존심이 딱 꺾이면은 일어나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첫째 기를 살려줄 것. 예, 목일주들은 그렇게 이제 보시고 또 이 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당히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질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어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생명이 딱 싹을 틔운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여름 병정으로 넘어가니까 뭐 말도 못하게 이제 막 꽃이 피고 뭐 그냥 그 화의 기운이 그냥 이제 이 목은 그래도 이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근간이 있잖아요. 근간. 기본이 있잖아. 기본. 토대.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디로 튈지는 그래도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성이 있는데 이 병정 같은 경우는 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똥이 어디로 튈 줄 알아? 그냥 그러니까 일어날 때는 불같이 일어나. 뭘 시작할 때도. 그리고 성정은 또 어떻겠어요? 뭐 급하겠지. 성정도 엄청 급하고 밝고 쌩동거리고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 화일주들은 자기를 겉으로 만천하에 잘 드러내고 그리고 열정적이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이 병하고 정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병은 이제 빛으로다가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정화는 열 복사열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이 빛은 멀리 그러니까 태양이 위에서 전 세계를 비추듯이
그 빛은 멀리 가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거는 요 가까이에 뭐 이렇게 그 촛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난로가 있어. 난로가 있는데 그 뜨거운 열기가 그 주변에만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사실 그 뜨겁기는 열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화가 훨씬 뜨겁죠. 이 병화보다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화일주들이 굉장히 솔직담백합니다. 솔직담백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그 상처를 입으면은, 그, 혼자, 이, 남한테 이제 상처를 입었을 때 굉장히 못 견뎌하고, 그러는 일주들이 화일주들이에요. 그래서 이 화일주들을 갖다가 벌 주는 방법 1, 방에다 가둔다. 사람을 못 만나게 한다. 그러면은 바로 우울증 와요, 우울증. 그렇듯이 사람 상대를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이 병입니다. 병정. 병정의 기운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열의 어떤 그 기운 차이, 또 뭐 빛의 어떤 기운 차이. 그게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게, 여기 태양이 있으면은 우리 지구가 이렇게 쭉 도는데, 지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른 그 지구축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도는데, 그, 그 태양 그 빛이 도달하는 그 이 면적에 따른 그 차이가 지구축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더라. 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 오행이, 어느, 별이 어디쯤에 있을 때 내가 태어났는지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게 음적인지 양적인지, 또는 또, 여러 가지 오행 중에서 나는 뭐 불의 성정인지 아니면은 수의 성정인지라는 게 거기서 갈리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병정까지 보셨는데 이제 무기를 한번 보세요. 무기. 그래서 드디어 양의 기운이 쭉 올라가다가 무기가 되면은 이런 거예요. 더 이상 이게 이제 이 이 토가 이제 환절기가 되는데 그 목화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서 옆으로 쫙 벌어졌다가 더 이상 양기가 이게 이제 나무가 병정 초여름 여름이 되면은 싹 그냥 자랄 대로 막 자라고 꽃이 그냥 뭐 미친 듯이 막 흐드러지게 피잖아. 그냥 뭐 그거 뭐 누가 뭐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자연이 그렇게 대단한 거지 진짜. 그렇게 무성하게 나무도 그냥 잎을 뭐 이렇게 해서 초록이 동색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막 새싹이 을목일 때는 파릇파릇하다가 한 6월쯤 한 되면은 실록의 계절이니 뭐 이러면서 그때는 초록은 동색이다. 그래서 살을 봐도 다 초록색이잖아요. 똑같잖아. 그 정도로 그 무성한 상태가 이 무토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성하다, 빽빽하게 무성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무까지가 이제 양이에요, 양. 근데 이제 겉으로는 여기까지 양으로 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화토동법이라 가지고 화하고 토는 다 양인데 이 무토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 양의 기운이 쭉 끝까지 올라갔어. 끝까지. 끝까지 최고점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나가지도 않고 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도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게 이 무의 상태예요. 무. 그래서 무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갑이나 병에 비해서는 한담을 하는 성질이에요. 그리고 꾸밈이 없겠죠. 그러니까 거짓이 없고 나를 잘 드러내는데 행동력이라든지 실천력은 이게 갑이나 갑을 병정은 양의 영역이기 때문에 막 말은 잘하고 시작은 하기는 하는데 생각같이 그 실천력은 이 무토한테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 무토 일주들은 실천력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발산하는 그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한다면 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 기토가 이제 이게 겉은 양인데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양이에요. 몸뚱아리는 양인데 몸은 양인데 속은 음이라고. 그래서 기토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그 무토까지 쭉 올라갔던 그 양의 발산의 기운이 이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운동이 이제 막 시작한 운동이 이제 막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겉은 양인데 속은 음이니까 겉에서 바깥에서 볼 땐 기토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이 10개 천간 중에 속을 가장 알 수 없는 일주가 기토예요. 그래서 이 기토 일주들 보면은 또 뭐 속을 알 수 없으니까 뭐 무슨 생각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왜 우리가 왜 고등학교 뭐 아니면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이제 기토애가 있는데 얘가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는데도 얘가 우리 반인지 나중에 동창회 그 사진 봐야지 얘가 우리 반이었어? 이러는 사람이 기토예요.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로다가 가장 속을 알 수 없는 유형에 들어가고, 왜냐면은 요런 약간의 이중성이 있어서 그래요. 음과 양의 성향이 같이 있기 때문에 기토일주들은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가을, 주로 이제 그러면 나무가 이제 마르기 시작하는 게 기토에서 나무가 서서히 이제 그 수분이 말라가면서,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드디어 이제, 경신으로다가 이제 오게 되면은, 경신. 자, 경은, 운동이 이제 막 시작이 돼서, 이렇게 보시면 돼. 오동잎 한잎 두잎 떨어지는 뭐 그런 노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뭇잎새가 잎새가 한잎 두잎 떨어지는 그 시기.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결실이 맺히죠. 열매가. 그래서 감나무에 감 달리는 거 이렇게 보셔봐. 그러면은 드디어 이제 열매는 맺히고, 그러니까 열매가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야. 잎이 떨어지니까 이제 드디어 열매가 보이네. 그래서 이거는 이 경과 신이라고 하는 이 금은 시비, 분별, 어떤 판단 또는 뭐 정확, 뭐 맺고 끄즘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내려서 뭐 의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경은 그냥 이렇게 좀 쭉 안으로다가 이렇게 막 음기를 갖다가 이제 끌어당기는 기운인데, 그러다가 이제 신금쯤 내려오면은 음이 꽉 차가지고 이제 이 완전 응축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 경금일 때는 결실 열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신금 정도 되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과일이 열매가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서 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신금의 상태. 신금. 다람쥐도 이제 주워 먹고 뭐 사람도 주워 먹고 그러는 거죠. 예, 신금의 단계인데, 신금, 특히 이 경신금은 가을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서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서리. 가을 서리가 내린다. 가을 서리가 내리니 잎은 지고. 자, 서리.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추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추상. 춘풍, 봄바람, 가을에는 가을 서리. 그래서 추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 가을 서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드디어 그래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글자하고 병화 넓게 비치는 글자 또는 경금 뭐 이렇게 12분별을 가리는 글자, 이런 글자들이 천간에 있으면은 판검사 아니면은 이렇게 좀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아우르는 12분별을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분야 쪽에 인연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글자들이 이제 사주가 구성이 잘 짜여져 있으면은 정말 판검사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금, 만추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금이 있으면은 근데 엄청 정밀해, 꼼꼼쟁이. 남자든 여자든 이 신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살림은 잘하지, 살림. 왜냐면 정밀, 정확. 뭐 예를 들어서 옷을 하나 사는데 바지를 갖다가 플러덩 해가지고 뒤집어가지고서 쫙 해가지고서 박음질이 제대로 됐나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보는 게 신금이에요, 신금. 그리고 어떤 물건 같은 거 제자리에 이렇게 잘 놓여있지 않거나 그러면은 엄청 짜증내고 뭐 이런다고. 그러니까 원리, 원칙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다 보니까 경신금들은 그런 경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 신금 가진 일주하고 만약에 틀어지잖아요. 다시는 안 봐. 서리빨이 내린지 그냥 뭐 추상 같다 그러잖아, 아주.
그 정도로다가 아주 좀 냉정한 면 또는 아주 그냥 단칼에 그냥 베어버린다 뭐라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겨울, 이제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다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드디어 임이 이제 임계로다가 이제 흘러가는데 다 운동성으로 보시라 했어요, 전부. 임수. 이때 되면 이제 음의 기운으로다가 이제 꾹 에워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의 기운으로다가. 임은 숫자 1을 뜻하잖아요. 1. 하나에, 하나로다가 다 모으는 거예요. 그 기운이. 그래서, 거둬들이는 기운. 주워 담는 거라서, 사주팔자에, 응? 예를 들어서 이 임이라고 하는 게, 하나만 있어도 주워 담는 걸 잘하는데, 이게 이렇게 막 2개 있잖아요. 욕심꾸러기라니까. 안 꺼내줘. 또, 속은 또 그 음의 영역이니까 잘 드러나지 않지. 근데, 요게 한 글자가 더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2글자가 있는데 뭐 다른 글자가 섞여 있으면은 이건 좀 저기 할 수가 있는데 3글자 정도 있으면은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웬만한 그 운의 간섭이 들어와도 꿋꿋하게 밀고 나간다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부자 중에서도 아주 큰 그 거부들이 많다. 이렇게 이 글자 하나만 있어도 끌어당기고 주워 담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3글자가 있으면은 부자 그릇이다. 뭔지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거를 봤어요. 아, 그만큼 욕심꾸러기. 그러니까 임수라고 하는 건 이제 근데 이제 요 임이라고 하는 거는, 천간의 그 이 정화하고 이제 합을 하게 되면은, 임수가 이제 숫자로 치면은 1이잖아요. 그리고, 정화가 이제 2인데, 요게 이제 합쳐서 이제, 간목이 탄생을 합니다. 간목은 숫자 3. 요게 이제 생명이에요, 생명.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간목, 새싹, 생명. 그래서 이 정화 있고 임수 있으면은 어떤 다정다감이에요, 다정다감. 그래서, 생명의 탄생, 뭐, 임신하다 뭐 이럴 때 이런 임자를 쓰잖아요. 이런 임자. 그래서 임수는 막 오물이 들이고 막 이러는데 정화가 왔어. 따뜻한 온기로다가 계속 이렇게 쪼여주고 뭐 이러니까 이게 그거죠. 닭이 알을 갖다가 이렇게 품 안에 궁둥이로다가 따뜻하게 하는 것 같은 체열로다가 덮여주면은 그 알이 턱 하고서 생명이 탄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나쁘게 어떻게 뭐 정임 한목은 뭐 음란지합이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이거는 운동성으로다가 정하는 열로다가 따뜻한 온기, 그리고 임수라고 하는 하나의 응집된 기운을 갖다가 합을 해서, 합이라고 하는 건 생산성이니까 드디어 생명이 탄생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런 거는 이제 나중에 애정 분석할 때 지장간에서 이제 좀 정임 한목을 좀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은 언제 이런 애정사 문제가 생기겠구나라는 거는,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공부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계수는, 임수는 그런데 이제 이 계수가 이제 마지막 음의 끝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계수라고 하는 거는, 음이지만은 양이 막 이제 시작단 그런 단계예요, 양. 그러니까 얼음이 이제 딱 음으로다가 딱 웅축돼 있던 게, 왜 물이 딱 얼면은 약간 부피가 착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를 계수로 보시면 돼. 그리고 이 호수로다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호수 표면이 이렇게 잔잔하잖아요. 이게 이제, 계수는 좀 깨끗한,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겨울 호숫가에 이렇게, 얼음이 쫙 얼어있는 호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거 계수예요. 아주 깨끗한, 결백한, 뭐 그런 성향인데, 그러다 보니까 더럽혀지는 거를 더러운 꼴을 못 봐, 계수는. 그래서 계수가 이제 만약에 여자분이다. 근데 만약 결혼해서 살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핀다. 예를 들면은. 그 꼴을 못 보지. 양의 시작이 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못 살아? 아유, 너랑 끝! 뭐 이렇게 하는 그 성향도 계수는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계수 자체는 그래서 이렇게 호수라고 하는 건 이제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 조절, 평형, 뭐 이런 거 유지하는 그런 감각.
그런 걸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개수는. 이제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왜 얼음이 터지면은, 물이 이렇게 저기 보일러에 이렇게 지나갈 때는 안 터지는데, 보일러 터지는 게 그 얼음이 부피가 쫙 벌어지니까 이게 뭐 동파가 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개수하면, 얼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개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그 양운동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또 개수 다음에 다시 이제 간목으로다가 이제 올라오는 거니까, 생명을 갖다가 이제 싹 품고 있다가 그 축어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1월, 그러니까 이 땅속에 꽁꽁 언 땅속에서 그 씨앗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다가 드디어 2월 양력 2월이 되면은 간목의 상태에서 톡 하고서 이제 새싹이 터오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운동성, 그 천간 10글자에 대한 이런 운동성을 늘 염두에 두시고, 사물을 이렇게, 자연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냥 책에만 나와 있는 이는 배려주의자니, 인간주의자니,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텍스트마다 다 외우셔야 되잖아. 공부 그렇게 하면은 어렵고, 머릿속에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대로 외워서 뭐 할 건데. 자연의 현상을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라.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무한 확장을 해나가면은 사주풀이가 훨씬 쉬워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천간 10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